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스네입니다. 다큐멘터리 만드는 이종훈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만남이죠. 아,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학생들한테 어떤 모티브를 줄지. 최근에 찍은 산티아고 흰 지팡이. 산티아고의 흰 지팡이. 이렇게 네. 흰 지팡이가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을 상징하는. 그렇죠. 네, 상징물이죠. 산티아고는 뭘 상징하죠?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인트 디에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신 그 야고보 성인을 스페인어로 디에고라고 하고 성, 그러니까 세인트, 그래서 산티아고라는 그 이름이 되는 거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흰 지팡이를 짚은 시각장애인이 간다라는 내용을 좀 담아봤어요. 순례길은 상당히 긴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약 800km 정도의 코스가 되죠. 그걸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세계 각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그 길을 여러 사연들을 안고 걸어가신다고 해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주인공처럼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순례길을 한번 찍어보겠다고 생각하게 된 모티브가 있나요? 좀 뭐 개인적인 욕심이기는 한데 저도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늘 이렇게 동경을 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고요하게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늘 동경하던 차에 한 영화를 이제 보게 됐죠. 이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였어요. 알파치노가 주인공을 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그 배역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같이 그 시각장애인과 어딘가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청소년이죠. 네, 재밌는 설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왠지 실제로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았었어요. 그 시각장애인과 청소년의 로드무비 플러스 제가 산티아고를 가고 싶어하는 막연한 동경 이 두 개가 어느 순간에 좀 만났던 것 같아요. 18살 먹은 소녀는 지금 졸업반이에요. 그럼 이제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한 달을 뚝 잘라가지고 순례길을 가고자 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먼저 박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멀리 있는 한국 사람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서 플라멩코를 배워서 춘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보고 싶었던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희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다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놓은 친구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열려 있으니까 입시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한정돼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열려 있는 기회와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죠. 고를 것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디에 포커싱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막연함. 이 친구는 지금 그 순례길을 통해서 선택지를 좁히는 작업을 했나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결과가 나왔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그거는 좀 더 멀리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좀 더 숙성된 다음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순례길 800km를 걸으면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물론 처음에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불필요한 생각들, 불필요한 불안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걸러지면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각각의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죠. 재해석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뭐 선택지를 좁히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800km를 걸었다고 해서 그래 나는 앞으로 새로운 영어를 사람이 전공하려고 맘먹었다가 수학을 전공할 거야. 뭐 이렇게 막 바뀌는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게임을 끊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끊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제 기숙 학원 같은 데를 가요. 겨울방학 내내. 그래서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거기 있어요.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겠다 하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기숙 학원에서 공부에 몰입한 경험이 공부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800km의 여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이제 동행자가 있으면 동행자와 생기는 마찰과 어려움도 있을 거고 맞아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엄마와의 또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동행자와의 또 갈등이 있죠. 그런 걸 한번 대입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소재로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순례길 자체가 어떤 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과 좀 많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기후의 변화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내가 노력한 것과 노력하지 않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반면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날 수는 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상처를 또 치유받는 과정들이 나오긴 하는데 자세한 영화의 내용이라서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 있네요. 주인공들이 여기 대성당에 도착했을지 알 수 없어요. 춤을 췄을지도 알 수 없고 길 가는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도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 알 수 없어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했을 때 이분들이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도착을 해서 어떤 피날레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갔을까요? 그렇겠네요. 아니잖아요.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팀 간의 자기 확신과 그렇죠, 자기 확신. 팀워크. 그렇죠. 우리가 어떤 수능에서 결과 혹은 대학 입시에서 어떤 결과가 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결과가 되겠죠. 당락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고난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제 우리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시간을 쪼개서 직업의 세계를 소개시켜주고 조언을 해준 이종훈 영화 감독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